문제편 119쪽까지 지난번에 했고 120쪽 할 차례죠. (116쪽부터) 다시 한번 볼까? 116. 지금 우리는 3차와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방정식하고 상대되는 게 뭐였어? 방정식과 상대되는 게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라 굳이 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 그지? 이때는 항등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미정계수법, 이 미정계수라고 하는 걸 찾아서 항등식이 되게 만들었던 거고, 근데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특정한 값.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해를 구해야 되죠.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 2차, 열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3, 4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 4차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 4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마치 인수분해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 겁니다. 뭐 몇 가지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 페이지 117쪽에 보면 1-2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x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야. 여러분들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3,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인수분해를 시도를 합니다. 0이 되는 하나의 값을 찍고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나요?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주어진 걸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면 이렇게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조립제법을 쓴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0이 되는 값을 찾는 과정을 인수정리, 오케이? 그리고 나누어 주는 상황을 조립제법.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1과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리고 2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3 때부터 배웠던 방법을 써서 여기 주어져 있는 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고 최종적인 답들을 정리하죠. 작은 것부터 써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은 가장 작은 걸 베타, 가장 큰 걸 알파라고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라고 했으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5로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8쪽에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죠. 인수분해 방법 중에 치환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풀 텐데 여기서도 2-2번으로 볼게요. 2-2번에 보면 2-2번에 4차 방정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에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근들 중에서 두 허근의 곱을 구하래요. 두 허근의 곱.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그 차수만큼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의 근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은 2개, 1차 방정식은 1개. 물론 특수한 상황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4차 방정식은 4개의 근이 나올 거야.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은 보아하니 좀 복잡하게 생겼고 이 제곱을 하느니 나는 치환을 하겠다. 그 치환이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지.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치환할 거야. 큰 x로 치환할까? 큰 x.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은 0.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치환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4차식에서 2차식 부분을 치환했더니 2차식이 남았잖아. 그럼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x 5 되나? 4, 3, 6, 2 마이너스 6이랑 2예요. 마이너스 6이랑 2요. 2 쏘리 2하고 x 마이너스 6 순간 안 되는 줄 알았어. 여기 두고 치환했던 큰 x를 작은 x에 대한 식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더 되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까지 인수분해가 되고 저 앞에 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을 적을 때 요 뒤쪽에서 나온 건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3이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서 나오는 답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지.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빼기 4ac 하면 마이너스 7 돼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됩니다. 지금 근은 이렇게 해서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허근의 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근을 더하면 돼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를 더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좀 똑똑하게 허근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 허근이 나온 부분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판별식이 0번 같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허근을 가져요.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 구하는 공식 앞에서 배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1이라고 그냥 바로 답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돼. 이거 곱하라는. 곱하랬어? 네. 곱하니까 a분의 c 그럼 2가 돼야 되겠네. 여기서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분의 c 곱하는 거니까 2라고 답해야죠. 오케이? 알겠어? 응?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하나 더 보여드렸고 이런 거 외적으로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뭐 보기차식도 있고 뭐 상반식이라는 것도 나올 거야. 상반식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공부를 할 거고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전부 다 인수분해라는 과정을 거쳐갈 거라는 거지. 알겠니? (119쪽에) 보면 써져 있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거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뭐? 응? 너 자꾸 야배거리면 죄송해요. 정민이 약한다 너. 조심해. 네. 뭐 싫어. 네가 풀어. 내가 쓴 거 네가 다 적으려고 그래. 넌 네가 풀어야지. 아니면 아까 다 적었어야지.
자, 119쪽에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도 이제 여러분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뭘로 할까? 3-3번 할까 여기서도? x의 4제곱 더하기 4 보기차식이 뭐였었죠? 보기차식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방법은 4차, 2차, 상수 이 세 가지 항을 가지고 있는 걸 보통 우리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 2차는 2차 앞에가 0인 거야. 그 다음에 상수, 4차와 상수를 가지고 있는 이 식도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x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식을 변형하는 거죠. 식의 변형을 통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로 만들어줘야 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 x의 4제곱과 4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 거고 그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려면 요 앞에 4x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4x의 제곱을 빼는 이런 방식으로 식을 변형하셔야 됩니다. 이 식의 변형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을 묶어서 x 더하기 2의 제곱과 4x 제곱은 2x의 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의 꼴을 만들어낸 거지.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하고 플러스 2x x제곱 더하기 2와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준 거죠.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 안 되면 치환해서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식을 변형해서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하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식으로 인수분해 된 거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근해 공식에 대입합니다. 앞에 거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남아.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i가 된 거고 뒤에서도 똑같이 해주는 건지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4차 방정식은 4개의 근이 모두 허근입니다. 근 4개가 전부 다 허근이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나와 있는 두 개의 2차식을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각각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하면 된다. 알겠어? 앞에 주어져 있는 3-2번은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인수분해 돼요. 이게 x의 4제곱에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하는 인수분해가 되는 2하고 7로 t 플러스 7하고 t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 인수분해 보기차식은 이렇게 하면 t가 마이너스 7하고 또는 t는 2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t 값이
x제곱이 마이너스 7 된 거하고 x제곱이 2인 상황을 구한 거니까 앞에 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고 뒤에 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개의 근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훨씬 쉬운 거지. 근데 이렇게 안 되는 3번 같은 게 여러분들을 좀 더 귀찮게 하는 거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실근이 실근 두 개가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가 루트 2고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죠. 최종적인 답은 2루트 2. 실근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보기차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렸고, 자, 보기차식을 방정식을 풀면서 지금 처음 배운 게 아니라 인수분해할 때 배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다시 한 거지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더 늘어난 게 아니야. 알겠니? 4번에 보면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멈췄어요. 4번에 주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려면 이것도 인수분해 문제랑 똑같아요. 이 인수분해에서 요 비슷한 게 있었을 텐데 우리 요거 하나 하고 갈까? 58쪽에 15번. 58쪽에 15번. 앞에요. 네. 오, 15번 볼까? 58쪽에 15번에 보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대. 두 2차식의 곱으로. 페이지 58쪽에 15번이야.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5x제곱 세제곱 6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잘 봐야 돼. 어떤 걸 판단하냐면 지금 잘 봐봐. 얘네들을 4차식이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을 쓰든가, 그지? 아니면 뭐 치환을 하든가, 아니면 보기차식이면 보기차식을 따라가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식은 x 4승과 1, 마이너스 5x 3승과 마이너스 5x 어때?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가운데 6.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개수들이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라고 가운데 6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상반식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제. 상반식.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거울에 비춘 것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반식은 어떻게 푸냐면 가운데 주어진 항으로 묶어줄 거야. x제곱으로 이 식을 묶어버리면 x4승에서 x제곱을 묶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3개 중에 2개 묶어낸 거야. 가운데는 6 빼기 이거 x 하나밖에 없는데 2개 묶었으니까 얘는 x분의 5.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x제곱분의 1. 전체 식을 x제곱으로 묶어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맨 앞에 있는 x제곱과 맨 뒤에 있는 x제곱분의 1을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변형할 거야.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된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마이너스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만들 거고, 가운데 있는 6과 마이너스 2 더하면 더하기 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부분을 이제 큰 x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죠. x-1, x-4라고. 그러면 바꿔놓고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원래대로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큰 x를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묶어놓은 이 x제곱이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돼. 여기 x제곱을 x 곱하기 x라고 놓고 앞에 거를 곱하고 여기다 각각 따로따로 분배할 거야. 여기다가 x 곱하고 여기다 x 곱할 거야. x 두 개가 앞에 있었잖아. 그 두 개의 하나를 여기다 x 곱하고 x 곱하면 여기다가 x 곱하고 여기다 x 곱하면 1 되고 빼기 4x로 이렇게 써지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리.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요렇게 여기까지 해야 요놈의 인수분해가 끝나게 되는 거야. 야.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반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우리가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렇게 연습 문제에 좀 어려운 연습 문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던 이 인수분해 방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로 다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어디 있어? 120쪽으로 돌아갑니다. 120쪽에 이제 필수예제 4번으로 돌아갑니다. x의 4승 마이너스 5x의 상반식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방정식의 이름을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상반 방정식.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의 근은 절대로 0은 아닙니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되지 않지? 이제 맨 마지막에 1이 있어서 x는 0은 아니야. x는 0이 아니므로 나는 양변을 다시 x제곱으로 좌변에 있는 식을 x제곱으로 묶어낼 거야. x제곱으로 묶어내면 x제곱 5x 빼기 4 빼기 x분의 5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여질 거고,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분모에 써야 되니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고 나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묶어줄 겁니다. 여기서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짝지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로 요놈하고 요놈을 마이너스 5로 묶었고 마이너스 4를 맨 뒤로 뺐어요. 앞에서 이 부분을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변형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변형한 이후에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자리를 큰 x로 치환하게 되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식은 x 빼기 5x 빼기 2랑 2랑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런 부분이 생기겠지? 그럼 여기에 이수분해되지 않겠습니까? x 더하기 1과 x 빼기 6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은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을 치환해서 인수분해까지 한 거야. 그치?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겠죠. 되돌려 놓으면 x의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에 더하기 1과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식으로 이 식은 정리가 될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앞에 주어져 있는 x제곱을 이 앞에다가 하나 이 뒤에다 하나를 나누어서 곱해줄 거야. 곱하면서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예쁜 식으로 정리가 끝나게 되죠. 최초에 주어져 있는 이 4차식에 대해서 지금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x제곱으로 묶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치환을 통해 맨 마지막 2단계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인수분해 이 4차 방정식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식이에요. 최종적으로 x라는 값은 둘 다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와 또는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1 8 2루트 2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4개의 근이 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4개의 근들 중에서 이 앞에 주어져 있는 건 허수단위 i를 포함하고 있는 허근인 거고 이 뒤에 나오는 이 값은 실근이 된 거죠. 실근. 서로 다른 두 어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는 총 4개의 근을 구한 거야. 4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총 4개의 근이 구해진 겁니다. 알겠어? 지금 우리는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 부르는데 이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하고 있다. 다 대원칙은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알겠는가? 다음 페이지 5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5번 문제 방정식 문제들은 주어진 어떤 방정식 속에 미지수, 미정계수를 하나 주고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 요놈의 한 근이 2일 때 다른 나머지 두 근을 구하세요. 이게 질문을 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의 해석은 얘를 왜 줬겠어? 한 근이 2라는 걸 왜 줘? 준 이유가 이 안에 A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저 A 구하라고. 응? X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치? X가 2를 대입하게 되면 8, 12, 2A 더하기 2가 0이 되고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x가 됐겠죠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x가 된 거야. 그리고 이 2의 또 다른 역할 인수 정리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 가지고서 인수 정리가 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 x에 2 대입하면 0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 걸 확인한 거지. 고민하지 말고 저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1, 마이너스 3, 1, 2.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지금 우리가 2가 근이었으니까 그 2를 갖고 바로 조립제법 쓰면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돼버린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x 빼기 2,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됐고, 나머지 두 근이라고 하는 건 요 뒤에서 나오는 거지. 나머지 두 근. 그지? 그래서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머지 두 근이 나오는 겁니다.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빼기 4ac 하면 플러스 4 되면서 이 5가 들어가겠는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답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방정식 문제 구조에서 이렇게 한 근 주는 게 많이 나오죠. 방정식 건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고 주는 거야. 대입해봐라. 대입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정 개수 하나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의 질문에 답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5-2번 하나 풀고 갈까요? 5-2번 하나 풀어주세요. (5-2번) 2번. 걔는 근을 2개 준 이유가 구해야 되는 게 2개라서 그런 거야. A하고 B 2개를 구해야 되니 마이너스라고 1 대입해서 먼저 A와 B에 대한 식 2개를 구한 다음에 2개 연립해서 A 값 구하고 B 값도 구했겠지. 그지? A하고 B가 5하고 3이 나올 거고, 다시 원래대로 대입해서 대입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분해할 때 이 2개의 근을 써먹으면 된다고. 응? 저 2개의 근을 써먹으면 1, A가 5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 B가 3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먼저 1로 조립제법을 쓸까? 4차는 2번 인수정리 써야 된다 그랬어. 인수정리 2번. 1, 1, 6, 6, 8, 8, 3, 3, 0 됐고, 한 번 더 해야지. 마이너스 1로. 근 1하고 마이너스 1 2개 알고 있으니까.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 0.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립제법의 결과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몫을 x제곱 더하기 5x 0이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 나머지 두근의 곱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두근의 곱 구하면 a분의 c 3 나오는 거니까 a분의 c 하면 a가 1, c가 3이잖아. 그리고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x3승 더하기 3k-1의 x 마이너스 3k는 0.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다르다라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진 거지. 그지?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 거야. 근데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가 x-알파의 제곱, x-베타는 0이 됐어. 그럼 얘는 x는 알파라는 중근과 x는 베타라고 하는 근을 가진 거지. 중근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곱되는, 인수분해했을 때 제곱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지? x-알파의 세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때 x는 알파라고 하는 근도 중근인데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얘는 3중근이 된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저 식이 뭐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지. 주어진 조건은 중근을 갖는다 말고는 없어요. 저기 나와 있는 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3k가 있고 x 앞에 여기도 마이너스 3k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3k 빼기 1 빼기 3k 하면서 0이 되는 상황을 확인했어요. 1 대입하니까 0 됐네? 그러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걸 확인했지. 이게 확인이 된 거야. 인수 정리. 그러면 우리는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씁니다. x3승 앞에 1, x제곱이 없고요. x 앞에가 3k-1 그리고 마이너스 3k 요 개수들을 가지고 이제 조립제법을 써야죠. 1로 조립제법을 써요. 1, 3k, 0 지금 이 결과를 써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는 0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중근을 갖는 상황이야. 중근을 가지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k라고 하는 이 식이 이 는 0이 요게 중근을 가지면 돼요. 그 얘기는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요 식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같은 말이야.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b제곱 빼기 4ac 얘가 0이어야 하고 따라서 k라는 값은 12분의 1이 됐을 때 얘는 중근을 갖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는 0이 요 식이 지금 이미 요 앞에서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온 거야. 그리고 이 뒤에서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첫 번째 한 건 요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 뒤에 있는 두 개가.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가 얘가 x는 1을 얘를 근으로 가지면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앞에서 1이 있는데 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1이 된 거야. 그러면 x는 1이 중근이 되겠지. 그치?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3k가 0이 되면 2 더하기 3k가 0이어야 하니까 따라서 k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그러면 또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는 k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맨 마지막 결론은 12분의 1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2분의 8 마이너스 12분의 7이 여기서 원하는 k 값들의 k 값만 구하면 되는구나. k 값 더할 필요 없네. 쏘리. 여기서 원하는 문제는 요놈하고 3분의 2라고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두 가지 k 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 가세요? 지금 제가 풀어놓은 결과는 이런 겁니다. k가 12분의 1이 되면 x-1에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되면서 x-1에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0. 이게 k가 12분의 1일 때 인수분해한 결과가 되고 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저 k 자리에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2로 끝나거든. 이렇게 되면 그럼 얘네들은 x-1, x-1, x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x-1의 제곱 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잖아.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가진 거고 물론 x는 1이 근이 있죠. 여기서는 x는 1이 중근이 되고 이 중근 말고 x는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라고.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고 나면 이 인수분해된 상황에서 뒤에 있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황 하나. 또 하나는 이 앞에서 x는 1이라는 근이 얘도 x는 1을 근으로 갖는 상황 하나. 뒤집어. 나만 봐. 자, x는 1. 여기서 근을 가지면 이 두 번째 나온 것처럼 x는 1이 중근이 되는 거야. 알겠어? 고급 문제야? 응? 여러분들 시험 보면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너무 어려운데 해내셔야겠죠. 어렵지 않아요? 뭘 어렵긴 해. 완전 쉬워. 내 거. 안 돼. 땅에 떨어져 다 내 거야. 쓰레기들은 다 버리고 가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아니, 저 쓰레기도 안 버렸어요. 그래? 네. 떨어져. 아니야. 집에 지워서 버려야지. 아, 그거 다 놓고 가잖아.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면 집에 다 모아서 팔아먹게. 이거 어려운 거야. 근데 어려운 개념인 건 맞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자, 봐. 이 똑같은 질문들을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6-1번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6-2번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6-3번은 지금 우리가 풀었던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나와 있죠. 어떤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x 빼기 k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는
0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대. 그래서 K는 실수야. 근데 이 안에서 허근을 가져야 된대. 허근을 갖도록.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나와 있는 얘는 X는 K 실근이지. 그럼 결국에는 허근은 얘가 가질 거 아니야? 허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거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알겠나? 여기 1번이나 2번은 이런 식의 어떤 허근 조건, 실근 조건이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인수분해 먼저 하시고 그 안에서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2차식 부분이 그리고 실근을 가지려면 2차식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3차 방정식과 관련된 활용 문제. 활용은 뭐다? 실생활과 연결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늘 똑같아. 늘 똑같은데 늘 어렵지. 자, 정육면체에 가로, 세로, 가로의 길이. 정육면체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죠. 이게 정육면체야. 그지? 여기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2cm를 줄였대.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가로, 이 부분을 세로, 이 부분을 높이라고 잡죠. 이 잡아놓은 저 도형에서 가로와 세로는 2cm씩 줄였대. 조그매지겠죠? 그리고 높이는 선만큼 늘렸어. 선만큼 늘려서 이렇게 길쭉한 이런 도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을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가로의 길이는 이만큼 줄였으니까 x 빼기 2. 세로의 길이도 줄였으니까 x 빼기 2. 높이는 3만큼 늘렸대요. x 더하기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꿨더니 그 부피가 396이 됐대. x-2 부피 구하는 식은 밑면의 가로, 그다음 밑면의 세로, 그다음 높이 다 곱해주면 이게 부피야. 이게 부피지.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한 게 그 값이 396.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이 식을 전개하여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4 6 12 마이너스 8 돼야 되네. 마이너스 8에 x 더하기 4 3 12 그리고 396 데리고 와야지 이제. 396 데리고 와서 는 0.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상수한 부분이 마이너스 384가 됐습니다. 이렇게 숫자 크게 주면 짜증나니까 8 대입하면 0 된답니다. 응? 여기다가 이 384의 약수들 중에서 우리 대입해갖고 0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막 찾았더니 x가 8일 때 0이 됐대. 그 얘기는 x-8을 인수로 받는 거야. 이렇게 무식하게 크게 주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84 얘네들을 8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자. 1, 8, 7, 8에 56 마이너스 48 곱하면 384 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은 x-8과 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48은 0이 된 거죠. 구조상 얘를 아무리 쪼개도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돼요. 이건 판별식 확인하면 b의 제곱 49 마이너스 4의 20 160 48의 32 92 얘 음수제
따라서 이 뒤에 거는 허근이야. 그러므로 x는 8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에서의 근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실생활 문제는 실수 범위에서만 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x는 실수여야 되므로 따라서 최초에 주어진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8cm였던 겁니다. 오케이. 활용은 식 세우는 게 일인 거야. 식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다행인 건 그죠? 3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활용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5분 쉴게요. 5분.